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전기차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전기차 보급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해 논란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농업 분야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절대농지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2024 실향민 문화축제가 14일부터 4일간 펼쳐집니다. 실향민의 삶과 애환을 기리는 소통의 한마당으로 개최됩니다. 최근 춘천에서 한의원 멜론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40일 동안만 만나볼 수 있는 춘천 한의원 멜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명실상부한 전기차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 공장인 디피코도 최근 기업 회생 계획을 법원에 인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보급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해 전기차 없는 전기차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삭기가 옛 군부대 건물을 철거하자 축포가 터집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횡성군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국비 693억 원과 도비 476억 원 등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실증단지는 묵계리 일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시설을 짓고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전기차는 무조건 이제는 의무다, 필수다,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이 첨단 산업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것도 바로 이곳 횡성 묵계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급률은 어떨까? 횡성군은 일찌감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유치했으며 이제는 정부 차원의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전기차 보급률은 520대, 전체 차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인근 홍천군의 경우 전기차 보급 대수는 605대, 인구나 차량 대수도 횡성군보다 적은 평창군은 566대로 횡성군보다 46대가 더 많습니다. 충청기도 홍천군은 459대, 횡성 302대, 평창군은 500대가 보급됐습니다. 주민들은 횡성 지역에서 전기차를 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점이 더 많다면서 중단이하고 시단이하고 다니는 게 좀 틀려서 시단이는 시내가 수용을 많이 하고 여기는 시내에서 빠지는 게 많아서 그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뭐 충전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좀 많이 들어는 것 같아요. 횡성군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와 실도로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운전 능력 평가센터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기관들은 빠른 속도로 유치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기업들은 횡성으로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감대가 없는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사실은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데 기업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각외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옛 인구 10만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무관심한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법의 주요 특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의 면적이 높아 그동안 각종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8일 특례 시행 이후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 해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서면 일대입니다. 농지의 대부분이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보니 땅값도 낮고 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축이 안 된다 하니까 땅값은 제일 싸고 산골짜기에 있는 밭보다도 더 싸요. 집을 질 수 있어야 누가 올 거 아니에요. 땅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만 4천 헥타르, 전체 경지 면적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땅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도지사 권한으로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구 내 절대 농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앞으로 3년간 최대 4천 헥타르의 농업진흥지역을 농촌 활력지구에 포함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구 개발에 필요한 지능적 해제, 그 절차가 농식품부의 권한을 이제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소화 되기 때문에 개발에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고요. 접경지역과 폐강지역 등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경우 농지 활용도가 커집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서는 주택이나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업특례는 환경특례와 마찬가지로 우선 3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한 내 강원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024 실향민 문화축제가 14일부터 4일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전국 유일의 실향민 문화 관련 축제로 실향민의 삶과 애환을 기리고 세대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한마당으로 개최되는데요. 공식 행사로 합동 망향제와 함상 위령제, 개폐막식 행사에 이어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이북 속초 사투리 경연대회, 전국 실향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됩니다. 또 실향민 문화 테마거리가 설치되고 이북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24일까지 2024년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주민 창업 기업은 폐광지역 주민 50%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으로 사무소나 공장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또 지역재생 창업 기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원도는 선정된 주민 창업 기업에 매년 5천만 원을, 지역재생 창업 기업에는 첫 해 1억 원과 2, 3년 차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춘천에서만 생산되는 한의원 멜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 멜론보다 단맛이 강해 인기가 좋습니다. 1년에 단 40일 동안만 만나볼 수 있어 매년 6월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멜론 수확 현장을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 안. 탐스럽게 익은 멜론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춘천에서만 재배되는 한의원 멜론입니다. 지난 2008년 이태익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박사가 개발한 국내 품종입니다. 일반 멜론보다 껍질이 얇아 수확 후 숙성하지 않고 먹어도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도는 15에서 20브릭스 사이로 12브릭스인 일반 멜론보다 훨씬 더 답니다. 한의원 멜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나무에 하나씩만 달아요. 당도를 위해서 2개, 3개를 달아버리면 당도가 이게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수확한 멜론은 바로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선별장에 온 멜론은 이렇게 당도 측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당도 기준 14브릭스를 넘어야만 소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 출하한 그 멜론을 아주 엄격하게 선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마트에 오시면 언제든지 맛있는 멜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배 농가만 48곳. 농업기술이 좋아지면서 소득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13억 원, 2022년엔 16억 원, 지난해에는 17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춘천시는 스마트 농업시설을 도입해 40일 남짓되는 한의원 멜론의 재배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6월 딱 한 달 정도만 출하를 하던데요.
이제 가을에도 출하할 수 있게 연구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설 보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가들 보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춘천 대표 과일로 떠오른 한의원 멜론은 오는 7월 중순까지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10일 낮 12시 20분쯤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국도 5호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쳤고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혀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40대 운전자와 70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반곡역 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고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은 반곡동 반곡역에서 금대리 또아리골까지 총 연장 7.7km 구간에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금대 지역 금빛 또아리골 디지털 테마 터널과 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3일부터 9일간 농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2학기 모집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등 10개 지역 22개 학교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달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학교 방문을 진행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2024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마을에 강릉시 구정면이 선정됐습니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국사 성왕신 부부를 단오장으로 모시는 영신 행차에 이은 거리 퍼레이드로 지난 8일 강릉 시가지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인 34개 팀이 참가했으며 학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 구정면이 올해 길놀이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삼척시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바탕으로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인데요.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돼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막상 철거를 한다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90년대는)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와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겨울에 물안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주위에다가 콧구멍다리 없어진다고 얘기하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